자, 지금부터 우리 오늘 배웠던 내용을 정리하는 우리 매일 정리 노트 시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죠. 1번 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이나 주택 분양권이나 주택으로 과세는 오피돼. 자, 네 가지죠. 주택, 조합원 입주권, 주택 분양권, 그리고 주택분 재산세 과세 대상이 오피되는 세대별 소유 주택수를 계산할 때 주택수에 어떻게 하라 그러면 더하라 그랬죠, 여러분. 네, 그래서 1번은 맞는 말이다. 그래서 1세대 1주택자나 2주택자나 3주택 이상, 3주택자나 4주택 이상자냐 판단할 때 주택은 물론 우리 주택으로 바뀔 수 있는 입주권과 분양권, 그리고 주택분 재산세 과세 대상인 오피텔도 주택수에 포함한다.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그래서 1번은 맞는 말. 2번 조합원 입주권 또는 주택 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 자,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갖고 있다가 이게 이제 뭐로 바뀐가 여러분? 주택으로 바뀐 거죠. 그러면 잊지 마세요, 여러분. 요 입주권이나 분양권 자체는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이게 이제 주택으로 바뀌면 이때 뭐 하는 거야, 여러분? 취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거죠. 이때에 이 경우에는 조합원 입주권이나 주택 분양권을 뭐한 날? 취득한 날. 주택을 취득한 날이 아니라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취득한 날 기준해서 해당 주택을 취득할 때의 세대별 주택수를 산정한다. 주택으로 바뀌었을 때 주택수 따지는 것이 아니라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취득할 때의 주택수를 가지고 산정하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2번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번 보죠. 해당 주택의 시가 표준액이 1억 원 이하인 주택이라든지 또는 지정문화재인 주택이나 등록문화재인 주택이라든지 또는 가정 어린이집으로 운영해서 취득하는 주택이라든지 또는 농어촌 주택 등은 얘는 중과 대상에서도 어떻게 하면 제외할 뿐만 아니라 N도 주택수를 계산할 때도 어떻게 하라면 제외하라 그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요 3번도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얘들은 중과 대상에서도 제외할 뿐만 아니라 주택수를 따질 때도 어떻게 하라? 제외하라 하는 거죠. 3번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4번. 상속 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이나 입주권이나 분양권 또는 주택분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 오피스 등이 있다. 그럼 얘는 주택수에 포함한다, 제외된다, 여러분? 포함한다가 아니라 뭐야, 여러분? 제외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상속받은 지 아직 5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을 가지고 있거나 입주권을 가지고 있거나 분양권을 가지고 있거나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는 오피스를 가지고 있으면 얘는 주택수에 포함하라, 제외하라, 그러면 제외하는 거죠. 그래서 4번은 틀린 말이 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5번 지문이 좀 길죠? 이것저것 좀 여러 테 물어보고 싶어 갖고요. 첫 번째,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의 매매로서 환매 기간 내 매도자가 환매를 한 경우에 그 매도자, 매수자 지금 사실상 취득, 형식상 취득, 형식상 취득이 되는 거죠, 여러분. 또는 상속을 받았는데 1가구 1주택이 취득이 되거나 취득세 감면대세에 대한 농지를 취득했다. 그러면 이때 또는 공유물이나 합유물의 분할이라든지 또는 부동산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나 취득으로서 등기부 등본상 자기 지분을 당초 초과하는 것을 제외한 거라든지 또는 건축물의 뭐죠, 여러분? 이전이죠, 여러분. 물론 이때 이전한 건축물 가격이 종전 건축물 가격 초과할 때 그 초과하는 가격은 요 특례세율 적용 대상에서 어떻게 하는 거죠, 여러분? 제외하는 거죠. 또 민법에 따른 재산 분할이죠, 여러분. 이럴 때는 중과 기준세율 적용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여러분? 제외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에 때는 요 5번 같은 경우는 중과 기준세율을 적용한다가 아니라 표준세율에서 사실상 취득이니까 형식상 취득이니까 형식상 취득이기 때문에 표준세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과세하는 거죠. 중과 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과세하는 거다라는 걸 여러분이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5번은 틀린 말이 되는 거죠. 6번, 개수로 인했죠. 무슨 취득? 간주 취득이죠. 그러나 적용하는 세율은 건축물 면적 증가 여부 확인하십시오라고 했죠. 그래서 증가했다. 그럼 그때는 무슨 세율 적용하는 거죠? 원시취득세를 2.8% 적용하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는 중과기준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렇습니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개순에서 건축 면적이 어떻게 되면 증가를 하면 이때는 어떤 세율? 원시취득세를 몇 프로? 2.8% 적용하는 거죠. 그러나 개순에서 건축 면적 증가가 없다. 그럼 그때는 중과기준세를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꼭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개수가 나오면 건축물 면적 증가 여부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7번 볼까요?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 취득이라든지
또는 존속기간의 1년을 초과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임시건축물 취득이죠. 여러분. 얘들은 표준세서 중과기준세를 뺀 세율을 적용한다라고 했네요. 여러분. 맞아서 틀렸어요. 여러분. 틀렸죠. 표준세서 중과기준세를 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야 여러분? 중과기준세로 과세라는 거죠. 중과기준세를 몇 프로? 2%로 과세라는 거죠. 무슨 취득이니까? 간주 취득 등에 해당하는 것들이니까 이들은 중과기준세를 빼는 거다. 그래서 7번도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8번 별장이나 골프장이나 고급아파트나 고급 선박 또는 고급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는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 100분의 400을 합한 세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금을 한다. 자, 이 지문은 맞는 걸로 해석해야 되냐? 일단 틀린 걸로 봐야 되겠죠. 왜? 별장은 더 이상 중과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틀린 걸로 해석해 두셔야죠. 물론 골프장, 고급아파트, 고급 선박, 고급 주택일 때는 표준 세례다가 그죠? 중과기준 세례의 100분의 400을 뭐한 거 더한 세율로 과세하는 것은 맞지만 이 중과 대상에서 보는 별장은 작년 2023년 2월 달부터 제외됐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9번. 한 구의 건축물에 에스컬레이터나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중 한 개 이상의 시설에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에서 자, 이때는 반드시 시가편의 9억을 어떻게 하죠, 여러분? 초과해야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9억 이하일 때는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9억을 뭐 할 때는 초과할 때만 중과세이다. 그래서 이때는 초과할 때만 표준세에다가 8%를 더한 세로 과세하는 거죠. 그래서 9번은 맞았다 틀렸다? 틀린 걸로 해석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요 9번도 틀렸다. 자, 10번. 고급 주택을 매매로 취득한 거죠. 자, 그렇다더라도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이 내죠, 여러분? 60일 내죠. 즉 취득세 신고 기한을 말하는 거죠. 이 취득세 신고 기한 이내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또는 고급 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뭐 들어가면 여러분 용도 변경 공사 착공 들어간다면 그때는 중과 대상에서 어떻게 한다 여러분 제외하는 것이다라는 걸 여러분이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배웠던 내용을 정리하는 매일 정리 노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자신감을 가지시고 자, 반복해서 정리하면 꼭 합격하실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